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1979년 7월 1일부터 1980년 6월 30일까지 꼭 1년간 이제 NYU에서 제가 클리니컬 펠로우라는 직을 가지고 그때 연봉을 제가 레전드 중에서는 제일 많이 받는 두 사람하고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PGY6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이제 전문 의사가 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의과대학 졸업하고 6년째라는 거죠. 그리고 칩 레전드가 이제 잭 다운이라는 친구하고 마이클 셰넌이라는 친구하고 둘이가 있었는데요. 그 둘이가 이제 PGY6를 받고 저도 6를 받고 해서 총 12명 중에서 우리 세 사람이 급여가 제일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영어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근무를 제가 이제 맨하탄 VA라고 그게 이제 UH하고 벨뷰하고 그 맨하탄 VA가 그 퍼스트 에베뉴에 한 11번가에서 한 30 한 몇 번가까지 한 20개 정도 부록이 다 병원이었습니다. 그 세 병원이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첫 근무는 맨하탄 VA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의사들 그 사무실 메인 오피스는 벨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벨뷰에서 이제 7월 1일 날 서로 이제 한 번 더 인사를 하고 그걸 하는데 그 눈이 파란 친구가 제가 이제 인사를 하면서 I am Korean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이제 리슨이 좀 부족하고 이래서 내가 뭐 말을 잘 못 들었나 이제 그래서 당신 어떻게 해서 한국 사람이냐 코리안이냐 하니까 이제 그때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잭 다운이고 지금도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4살이 많죠. 44년생인데 지금 투손 애리조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날부터 이제 저하고 특별히 인연을 맺게 되는데 그 잭 다운의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하와이 사탕수수 이민 1세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아버지가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그 이제 아일리시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아일랜드 사람이죠. 그래 결혼해서 태어난 것이 잭 다운인 겁니다. 그 이제 이 다운이라는 게 그 물론 미국의 이름에 이제 던이라고 있어요. DUNN인데 있는데 그 이제 왜 던이라 했을까? 그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할아버지의 성씨가 전씨였답니다. 전씨. 그리고 평양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알았죠. 왜냐하면 평양에서는 정거장을 덩거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엇을 디귿 발음으로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 와서 이제 이름을 쓸 때 그 던으로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씨죠, 전씨. 그 이제 그 잭의 아버지는 6.25 사변 때 예일 대학 나오시고 아주 총명하신 분인데요. 6.25 사변 때 이제 마지막 휴전 협정할 때에 와서 돕고 한 그런 분이시고요. 그래서 그 기록에도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훗날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삼촌, 그러니까 작은 그 아버지의 동생, 그 작은 아버지가 그 스포츠맨인 모양인데 그 우리가 해방 후에 처음으로 헬싱키인가 거기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어느 나라에서 올림픽을 할 때 우리 한국 선수단 단장으로 갔어요. 갔는데 참 불행하게도 가는 도중에 비행기 사고로 저는 다 죽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귀국하고 난 뒤에 KBS에 제가 방송을 우연히 봤는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단장이 그 잭 다운의 작은 아버지였다.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 뒤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잭은 예일 대학을 나와서 해군 군의관을 끝내고 그리고 이제 인터내셔널을 그 NYU에서 이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이니까 한국인 피를 이제 가진 사람이니까 특별히 제게 잘해주고요.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그 친구한테 잘 묻기도 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기억에 남는 일들은 이제 클리니컬 펠로우가 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로 치면 1년짜 레지던트 일도 하게 되고
또 3년차 레지던트 일도 하게 되고 뭐 이것저것 이제 뭐 잡다한 일부터 해가지고 수술까지 그때그때 필요한 것마다 다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거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수술이 그 두 케이스가 있는데요. 기억에 남는 수술이 하나는 그 두정 뇌에 그 파라사이트로 인한 시스트 같아요. 그 이제 낭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이제 제가 떼내는 수술을 제가 처음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저로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보기 어려운 케이스죠. 총상으로 총알이 뇌를 뚫고 나갔는데 그 응급 수술을 제가 집도를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제가 그 한국 와서 그 수술 경험이 큰 도움이 됐죠. 이제 한국 와가지고 한번 봉생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숫돌을 갈다가 그 돌이 아마 조각이 떨어지면서 그놈이 뇌를 이렇게 눈 위에 뇌를 전두부를 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뼈를 뚫고 그 뼈 조각이 이제 뇌에 박혀 있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 수술을 할 때 우리는 총알은 아니었지만 수술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치를 시킬 수 있었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전드 중에서는 제가 지금도 다 이제 이름들 기억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제일 기억에 남는 친구가 빅터 호라고 중국인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우리로 치면 3년차 레지던트인데요. 아주 성격도 좋고 저하고 어떻게 한조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세인빈센트에서도 같이 근무를 하고, 근데 세인빈센트를 가려고 그러면 그 우리 이제 벨뷰에 차를 대놔놓고 아침에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억에 그게 세븐스 에베뉴 7번가쯤 되는데요. 그까지 이제 가고, 제가 그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전이죠. 코로나 이전에 제가 과거의 추억을 더듬어서 그 세인빈센트 병원에 갔는데 가보니까 그 병원이 문을 닫았어요. 경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고 다른 사무실 병동으로 사무실로 빌딩을 쓰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우리보다도 수가가 치료비가 약 10배에서 20배, 20배 정도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병원 경영이 참 어려웠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죠. 지금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복지부 정책을 정말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지부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뭐냐 하면 선진 의료는 그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의료가 아니라는 거죠. 의원이 그 현대 의료의 중심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같은 그런 대형 병원이 또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형 병원이 시설도 잘 돼 있고 여러 의사들도 많고 팀워크가 잘 갖춰져 있긴 하지만 거기서 모든 국민을 다 수술하고 치료하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각 도시에 있는 중소 2차 병원, 그러니까 2차 종합병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병원들이 탄탄하게 발전할 수 있게끔 보건복지 정책이 펼쳐져 줘야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죠. 제가 말 의료의 스탠다드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병원의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뇌혈관 감압술, 그거 벌써 4,000대쯤 했죠. 뇌동맥류 수술, 주상귀신이라고 하는 그 뇌동맥류 수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죠. 그게 아마 지금도 아마 2,000~3,000대 이상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신장 이식 같은 것도 이 사람의 그 신장을 떼서 남편에게 준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식을 한다. 이건 굉장한 수준의 의료거든요. 그런 정도의 의료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미국 같으면 대학병원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어떤 전문성이 있는 병원들은 그게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우리 복지부가 빨리 정책을 그 중간에 그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이 중소 2차 종합병원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게끔 수가도 정해주고 지원도 해줘야지 된다. 제가 이제 실제 봉생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대로 가면 앞으로 어떤 이제 그 혁신적인 일들을 해서 살아남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전문화를 하고 뭘 한다 해도 지금 같은 수가와 지금과 같은 보건복지 정책을 가지고는
그 병원이 유지되기가 어렵다. 저는 그냥 50년을 제가 정치를 사이 20년 했습니다만 제가 26살 때부터 봉생병원이 제 장인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상속세를 엄청나게 많은 95%나 되는 상속세를 내고도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왔습니다만 지난 한 10년 전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가 5년 전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일부 국가 지원 때문에 겨우 직원들 봉급은 주고 해왔습니다만 코로나 끝나고 그 지원이 끊기고 그리고 이제 환자도 많이 늘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제가 오늘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봉생병원의 어떤 부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봉생병원이 제가 원래 생각한 바대로 우리 부산 시민을 위해서 그 건강을 지키고 대학병원도 물론 잘 하겠지만 우리가 맡아서 할 수 있는 그 전문적인 거, 예를 들면 뇌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정신질환에 대한 거, 또 신장 이식과 같은 신장 내과에 대한 거, 또 일부 심장의 스턴트도 지금 저희들이 수만 명을 지금 수만 케이스를 하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그 지역에 우리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아주 필수적인 거죠. 필수적인 건데 그 의료 수가가 제가 미국에서 의사를 하면서 해보고 왔기 때문에 수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미국의 의료 수가에 우리는 5%밖에 돼 있잖아요. 그 5%를 받고 병원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결국 의사가 혹사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젊은 의사들이 신경외과나 수술과 같은 일반외과나 이런 힘든 것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필리핀 의사가 와서 뇌 수술을 하는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제발 그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하루빨리 그 복지부 정책을 바꿔서 중소종합병원들이 클 수 있고 필수 의료를 하는 의사가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또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으면서 사회적 대우나 금전적 대우를 같이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의료 생태계를 복원하지 않고는 저는 대한민국 의료는 이제 미래가 없다. 문제는 국민들 생명이죠. 건강이고 물론 개인 의원들은 그 질병 감기나 간단한 치료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당장에 맹장 수술을 하려고 해도 2차 종합병원과 같은 시설을 갖추지 않고는 팀워크 여건은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의원으로 갖고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의원의 개업을 저는 점차 줄여 나가야 된다. 그 의사들이 정말 의사다운 의사가 되고 공부를 해서 환자의 생명을 바로 잡아주는 그래서 2차 종합병원에 많은 의사가 모여서 서로 좀 시간 여유도 가지고 당직도 이틀 한 번씩 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 정도 사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이제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늘 주장을 했습니다만 의료사고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게 이 사람들 심리가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요즘 학부형들 이야기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금쪽인데 내 새끼가 금쪽 새끼인데 학교 선생님들한테서 어떤 일이 생겼다고 그러면 그 선생을 아주 괴롭히고 고발하고 그런 사례가 많아서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병원도 마찬가지죠. 의료보험 수가가 미국의 10분의 1이건 20분의 1이건 어쨌든 나는 내라는 건 냈으니까 당신은 꼭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나쁘면 이제 의사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료사고가 생긴다거나 그러면 이제 판사는 그런 또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제 얼마를 배상하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지금 보험도 굉장히 우리는 허약합니다. 허약한데요. 그 이제 문제는 판사가 판결하는 것은 그 액수가 수억이에요. 어떤 10억도 넘고 말이죠. 근데 그건 무슨 말이냐? 그거는 정부가 의료 수가를 지금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공산 사회주의 국가 아니고는 짜장면 얼마 받아라, 뭐는 얼마 받아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시장 경제니까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건데 의료에 대해서는 의료가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사회주의식의 가격을 통제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급여, 비급여로 나눠가지고 비급여를 많이 해서 억지로 수익을 챙기지 않으면
병원 유지가 될 수 없는 이런 지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그 의료 사고나 의료에 대한 배상금이 이게 뭐 전정부지로 자꾸 올라가고 하니까 의사들이 거기에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특별한 뭐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누가 그런 어려운 외과 계통을 하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필수 의료라는 게 특히 외과 쪽이거든요. 이 외과 쪽이 이제 점점 희망하는 의사가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 적어지니까 결국은 저는 이런 배상도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이상은 그 배상액의 최소한 70% 이상을 그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하고 본인은 30% 정도만 내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야 그 외과 계통 의사를 하려고 그러지 누구 하려고 하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의료가 갖고 있는 문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옆으로 많이 새버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뉴욕에 생활을 하면서 제가 1년간 뉴요커가 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인 레지던트 3년 차인 빅터 호하고는 또 이제 나이는 저보다 좀 작습니다만 같은 동양계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이야기도 하고 제가 특히 이제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수술 이런 것을 이제 조수를 써주면서 많이 가르쳐도 주고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도 같은 이제 미국 CNS라고 콩그레스 뉴로리카 서전에서 CNS 미국 신경학 학회에 같은 회원으로서 제가 추천서도 써주고 그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저하고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소아 신경외과를 한 그 위스조업이라는 그 WISHOFF일 겁니다. 위스조업이라고. 이 친구는 아버지가 이제 의사인데 그래서 그 당시 1년차 레전드인데요. 제가 이 친구를 기억하는 이유가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오후에 2시부터 한 1시간 반인가 2시간 컨퍼런스를 하는데 서지컬 컨퍼런스를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집도에 있는 환자는 자기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그 교수들, 과장들, 그리고 레지던트들, 이제 펠로들 다 앉아 있는 데서 그걸 하는데 그게 아주 많은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죠. 그때 이 친구가 1년차 레전드였는데 아마 저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 대학에서 인턴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in my experience, 그러니까 내 경험에 비추어서 이거는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1년차 레전드가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똑같은 케이스를 저는 인턴 때 한번 봤는데 내 경험에 의하면 그건 이렇더라. 이렇게 이제 그 설명하는 걸 제가 보고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친구는 뭐 부잣집 아들로고 친구들 그러더라고요. 뭐 양말서부터 네이까지 전부 다 구찌라고요. 그때도 구찌가 이제 좀 뭐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그 참 좋은 친구였고요. 지금도 이제 나이들이 있으니까 다 정년을 했겠지만 NIU를 끝까지 지킨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도 제가 미국 신경학회 회원이기 때문에 4월달, 10월달 1년에 2번씩은 그 학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그 의사들 다시 만나고 또 우리 NIU 펠로우 그 레전드 리유니언을 해서 일종의 이제 그 동창회라고 그럴까요? 그런 모임에서 뭐 차를 한 잔씩 하거나 식사를 같이 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얘기에서 빠뜨렸는데 피츠버그 대학에 제가 펠로우를 한 달간 비지팅 닥터를 하면서 제가 거기도 레버러토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술을 이제 없는 시간에 이럴 때는 제가 레버에 가서 이제 그 또 찌를 잡고 이제 미세혈관 수술을 연말을 했는데요. 거기에 데보라 넬슨이라고 그 어머니가 중국 사람이고 아버지가 뭐 어느 폴란드인가 뭐 어디 독일인가 그랬는데요. 그 이제 데보라 넬슨이라고 그 친구가 거기 테크니션 실장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집사람하고 같이 그 피츠버그 알리게니 강 그 근처에서 같이 식사도 한두 번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데보라 넬슨이 지금 라스베가스에 있어요. 라스베가스에 의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학교에 가니까 이 친구가 한번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그 내부의 기사가 의사가 되어 있다는 건 좀 굉장히 희귀한 경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 내부에 있으면서 공부를 계속해서 해서 제가 자기가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신경외과 레지던트가 되어서 신경외과 전문의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그 레리 타이스라는 친구, 그 친구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끝나고 난 뒤에 콜로라도의 그랜장션이라고 있는데요. 그 그랜장션에서 이제 개업을 했다가 지금 이제 나이가 저하고 비슷하니까 다 리타이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만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지나가다가 한번 만난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데보라 넬슨, 그리고 이제 그 NOU의 한국인 3세인 그 잭단 내외 그렇게 해서 학회 때마다 이렇게 이제 있으면 제가 불러서 저녁에 한국 식당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도 대접하고 하면서 제가 그 인간관계를 쭉 이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75살이 돼도 지금도 그 정도 다 살아 있으니까요. 미국을 가면 서로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젊을 때 그 의욕을 가지고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을 때에 만났던 그 미국 친구들과는 늘 그런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연을 소중하게 갖고 가는 사람은 그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뉴욕 생활에서 여러 가지 그 다른 얘기 있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